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저희가 CIB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신규 선생님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CIB를 계산하는 것 같아요. 저도 신규 때 이게 가장 어렵고 무서운 일 중에 하나였는데, 근데 우리가 사실 계산하는 방법은 다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실제로 계산을 한다고 했을 때 이게 임상에서는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잘 모르니까 너무 힘든 부분이 많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임상에서 실제로 계산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참고로 이 영상은 아주 초보자를 위해서 아주 쉽게 설명을 하는 영상이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CIV가 뭐냐? Continuous Intravenous Infusion 이라고 해서 지속적 정맥 주입을 얘기를 해요. 지속적이라는 게 뭐냐면은 24시간 약물이 갈 수 있다는 걸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CIV를 계산을 할 때 어쨌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는 효율성이에요. 일단 중요한 포인트 두 가지를 알려드리자면 첫 번째는 24시간 가도로 용량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왜 24시간이냐? 생각을 해보면은 만약에 우리가 약물이 만약에 8시간밖에 못 간다 혹은 12시간밖에 못 간다 했을 때 같은 약인데도 우리가 하루에도 두세 번을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아주 효율적이지 못하죠. 24시간을 가게 만드는 이유는 하루에 한 번만 교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24시간 가도록 용량을 생각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는 우리가 증량이랑 감량을 생각해서 적절한 cc/h를 계산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최소 유지 용량이라는 게 있는데 페리는 5cc/h, 센트랄은 3cc/h가 최소 유지 용량이에요. 페리로 들어가는 거는 최소 5cc/h는 되어야지 이게 아이메드를 달았을 때 오클루전 알람이 뜨지 않고 계속 유지를 할 수 있는 거고, 센트럴은 3cc/h 이상이 유지가 돼야지 약물이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생각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어떤 약물이 뭐 1mg/h로 용량이 오더가 났을 때 환자의 상태가 호전이 되면은 약을 줄일 수도 있겠죠. 0.5 정도로. 그리고 환자의 상태가 안 좋아져서 약을 더 써야 되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용량은 계속 중간중간에 환자 상태에 따라서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2인 3, 4 이런 식으로 계속 증량을 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0.5로 줄였더니 약이 뭐 갑자기 2cc/h가 된다. 이랬을 경우에는 우리는 이거 최소 유지 용량을 유지를 못하게 되죠. 그러면 아이미드가 오클루전 알람이 계속 뜨면서 결국에는 그 라인이 막혀버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중요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고, 만약에 뭐 2, 3, 4 이렇게 계속 눌릴 예정인데, 예를 들어서 뭐 아주 뭐 극단적으로 얘기를 해서 20에서 30cc/h가 된다 이랬을 때 약 볼륨이 이렇게 커져 버리면은 뭐 심장질환 환자들, 이런 환자들은 볼륨을 조절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이렇게 많아 버리면은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증감량을 생각해서 처음 스타트를 했을 때도 아주 적절한 용량으로 스타트를 해야 된다는 거지만, 하지만 한 번 맞춘 게 결과적으로 계속 유지를 하기는 사실상은 어려워요. 그래서 너무 많이 증량을 한다 혹은 너무 많이 감량을 한다 하면 믹스폼을 결국에는 바꿔야 되는 일이 생기기는 하지만, 어쨌든 효율성을 따졌을 때는 처음부터 어쨌든 가장 적절하게 스타트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임상에서는 한 5에서 10cc/h로 스타트를 한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게 가장 적절한 것 같아요. 들어가기 전에 먼저 알아야 될 개념이 있어요. 믹스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믹스가 뭐냐? 소금과 물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생각을 했을 때 소금, 물,
섞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 그림에서 보듯이 용질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얘기를 하는 소금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용매는 녹이는 물질이죠. 그럼 물이라고 했을 때 두 개를 섞으면 뭐가 돼요? 소금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과학 시간에 배웠듯이 용질과 용매의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믹스라는 거 자체가. 그래서 이거를 이해를 했으면 이제 비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1대1 믹스, 뭐 1대2 믹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뭐냐면은 1대1 믹스라고 했을 때 이 앞에 있는 게 소금이고 뒤에 있는 게 물이에요. 그래서 믹스폼이라는 것 자체가 용질과 용매의 비율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대1 믹스라고 하면은 소금 1대 물 1의 비율인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1대1 믹스라고 했을 때 소금 하나 대 물 하나. 정말 이렇게 가시적으로 표현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고, 1대2 믹스가 되면 뭐예요? 소금은 하나인데 물이 두 개겠죠. 그래서 물이 두 개가 되는 거고, 1대3은 소금은 하나인데 물은 세 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비율이 뒤에 게 물이 점점 많아질수록 희석이 많이 되는 거니까 볼륨은 커지겠죠. 그렇겠죠? 근데 반대의 비율을 생각을 해봤을 때 2대1, 3대1 이렇게 되면 어떻겠어요? 물은 똑같이 1인데 소금이 두 개가 되는 거예요. 3대1은 소금이 3개가 되는 거예요. 물은 하나인데, 그랬을 때 뭐예요? 소금을 많이 섞을수록 농도가 더 진해지겠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용량이 작아지겠죠. 이건 진짜 상대적인 개념이기는 해요. 물이 똑같다고 가정을 했을 때 어쨌든 용량이 작아지는 건데, 이건 조금 이따가 예시를 풀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이 믹스폼을 이해를 했으면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임상에서 실제로 쓰는 대표적인 이제 용량 변화는 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는 밀리그램 퍼 아워를 cc 퍼 아워로 변환을 하는 거고, 두 번째는 마이크로그램 퍼 kg 퍼 민을 cc 퍼 아워로 변경을 하는 거예요. 어쨌든 중요한 건 저희는 실제로 쓸 수 있는 cc per hour로 용량을 변경을 해야 된다는 거고, 밀리그램 per hour랑 마이크로 per kg per min을 비교를 하자면은 일단 두 개의 다른 점이 뭐예요? 일단 1번은 이게 밀리그램이라는 거고 2번은 마이크로라는 거고, 이건 또 kg를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뭐겠어요? 1번이 2번에 비해서는 좀 더 그냥 환자의 몸무게나 이런 마이크로하게 쓰는 것까지 생각을 안 해도 돼서 비교적으로 좀 더 쉽게 어쨌든 계산을 할 수 있는 거고, 2번 같은 경우가 좀 더 미세하게 용량을 조절을 하는 거겠죠. 마이크로한 범위까지 생각을 할 거고, 환자의 케이지까지 생각을 해서 그 용량을 조절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딱 두 가지만 상용되는 거는 아니고요. 이 밀리그램이 뭐 마이크로로 변경이 돼가지고 뭐 마이크로그램 퍼 아워 이렇게 용량이 나기도 하고, 이것도 마이크로가 꼭 있는 건 아니고 뭐 밀리그램 뭐 이렇게 바뀌기도 하고, 심지어 뭐 kg 생각 안 하겠다, 뭐 밀리그램 퍼 민 있을 수도 있고, 밀리그램 퍼 kg 퍼 뭐 민 뭐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이거는 아주 다양하기는 한데 어쨌든 이거 두 개만 계산을 하면 나머지는 다 변환을 해서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만 알아도 돼요. 왜냐면은 뭐 마이크로그램을 밀리그램으로
바꾸려면 곱하기 1000만 하면 되니까 뭐 나머지는 다 쉽게 계산을 할 수 있죠. 미는 곱하기 60을 하면은 hour가 되니까 그것도 계산을 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일단은 크게 두 가지만 저희가 생각을 해볼 거예요. 자, 됐어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는 밀리그램 per hour를 cc per hour로 계산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이거는 아주 쉽게 계산을 할 수 있어요. 왜냐? 밀리그램을 그냥 cc로 변환만 하기만 하면 돼요. 소금을 그냥 물로 바꾸는 거예요. 쉽게 얘기를 하면. 일단 예시를 사용하면서 저희가 쉽게 생각을 해볼 건데 이번 예시에서는 그냥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미다졸람이라는 약물인데 미다졸람은 임상에서 크게 사용하는 게 세 가지 정도가 있어요. 첫 번째는 3mg per 3cc짜리가 있고요. 두 번째는 5mg per 5cc짜리가 있고요. 세 번째는 15mg per 3cc짜리가 있어요. 근데 CIV를 계산을 할 때는 사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가 보통은 15ml짜리 앰플을 많이 써요. 이것도 15ml죠. 왜냐? 24시간이 가려면 용량이 커야겠죠. 그러니까 나머지 것들에 비해서 15ml짜리가 용량이 제일 크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제일 많이 쓰는 거예요. 실제 오더가 어떻게 나냐? 미다졸람을 컨티뉴어스하게 1ml per hour로 스타트 해주세요. 이렇게 오더가 나요. 그래서 실제로 오더가 나는 거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라벨을 프린트를 해왔는데요. 실제로 미다 컨티뉴스 1mg per hour로 스타트 이렇게 텍스트 오더가 실제로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밑에 약물이 나요. 실제 약물 오더예요. 근데 여기서는 4앰플에다가 디오를 48cc를 섞으라고 이렇게 놨죠. 근데 이거는 굉장히 주치의가 친절한 경우예요. 근데 주치의가 친절한 경우가 매우 드물어요. 보통은 어떻게 나냐면요. 오더가 뒤에서 또 보여드릴 건데 이렇게 원앰플 이런 식으로 나요. 근데 24시간 가는 게 원앰플로만 못할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계산을 해서 총 몇 앰플이 필요한지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필요한 약은 원앰플로 오더가 냈는데 만약에 5앰플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거는 청구용 오더로 받아서 쓰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릴 것처럼 순서대로 계산을 하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이렇게 계산을 할 거고 여러분도 계속 이제 연습을 하다 보면 이거는 어느 정도 느는 부분이니까 연습을 계속 한번 해보세요. 일단은 첫 번째는 24시간 유지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가장 중요한 게 뭐였어요? 약물이 24시간 가도록 용량을 맞춰야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죠. 그러니까 이 오더가 처음에 났을 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게 24시간이 가려면 용량이 얼마나 필요할까? 그걸 먼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까 우리 미다졸람을 몇 ml짜리 쓴다고 했죠? 15ml짜리를 쓸 거라고 했어요. 1mg per hour가 무슨 뜻이에요? 1시간에 1mg이 들어가게 해주세요 라는 거죠. 그러면 24시간 들어가게 하려면 몇 ml가 필요해요? 24ml가 필요하겠죠. 그런데 아까 원앰플이 몇 ml였죠? 15ml죠. 그러니까 총 2앰플 하면은 30ml죠. 그러니까 우리는 2앰플을 쓰면은 24시간이 가도록 약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1번에서 생각을 할 거는 2앰플을 쓸 거다 하는 걸 머릿속에 기억을 해놓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믹스 폼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아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두 번째가 또 뭐였죠? 적절한 cc 파워를 계산을 해라.
통상적으로 5에서 한 10 안으로 들어가게 계산을 하는 게 좋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쉽게 생각을 해서 일단은 cc/H를 계산을 한다 했을 때 1대1로 생각을 하면 일단 가장 계산하기가 쉽겠죠. 그래서 1대1로 믹스를 한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1대1 믹스가 아까 뭐였어요? 소금 1대 물 1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우리가 소금이 이제는 약이 되는 거예요. 쓰는 약. 그리고 물이 뭐가 되냐면 믹스를 하는 그 용액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뭐 NS, DO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1mg이 1cc예요. 근데 1mg/h죠. 그러면 이게 1cc라는 얘기죠. 그러면 1cc/h가 되는 거예요. 쉽게 생각을 했을 때 1대1로 믹스를 하면 1cc/h가 돼요. 근데 우리 최소 용량이 뭐였죠? 페리는 5 이상이고 센트럴은 3 이상이었던 거죠. 환자가 뭐 C라인을 가지고 있다 생각을 했을 때 30cc/h 이상이 되면 되지만 아까 생각했을 때 딱 떨어지게 3으로 시작을 하면 감량했을 때를 생각을 안 하는 거죠. 환자의 상태가 호전돼서 그 끊기 전에 감량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감량하는 시간까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믹스폼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5cc/h를 만들려면은 1대5 믹스가 돼야 돼요. 왜 그러냐? 아까 1cc/h가 1대1 믹스였죠. 근데 이 1을 5cc/h로 만들려면 뭐예요? 5배가 되는 거죠. 근데 용량이 5배가 되는 거잖아요. cc/h가 커지는 거니까. 아까 뭐라고 했어요? 물을 많이 섞을수록 희석이 돼서 용량이 커진다고 했죠. 그러면은 1대1이라고 아까 생각을 했을 때 요거 뒤에 거 물을 많이 섞을수록 용량이 커지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5를 곱하는 거예요. 그래서 1대5 믹스가 되는 거예요. 1대 뭐 2, 1대 3 이렇게 되면은 용량이 커지는 거여가지고 cc/h가 커지게 되는 거고 아까 얘기를 했듯이 앞에 게 만약에 커지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2대 1, 뭐 3대 1 이렇게 되면은 소금이 2배, 3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되면은 농도가 짙어지는 거다. 근데 상대적으로 용량이 작아지는 거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 그러냐? 2대1을 생각을 해봤을 때 2대1을 또 뭐 다른 말로 하면 1대 0.5죠. 나누기 2를 했을 때. 맞죠? 그러면 똑같이 소금 1이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1대 0.5는 소금 1대 물은 아까 한 컵에서 반 컵이에요. 근데 1대1은 뭐예요? 소금 1대 물 1이죠. 그러면은 이게 용량이 절반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용량이 줄어드는 거예요. 앞에 게 커지면. 그래서 용질과 용매의 믹스라고 했을 때 용질이 커지면 용량 토탈 볼륨이 적어지는 거고 용매가 커지면은 토탈 볼륨이 커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물을 많이 희석할수록 용량이 커지는 거고 소금을 많이 그러니까 약을 많이 믹스할수록 토탈 용량은 적어지는 거예요. 이거를 이해를 해야 돼요. 이거를 이해를 해야 이걸 계산을 할 수 있어요. 자, 이제 다시 본론으로 다시 돌아갈게요. 그러면은 최소 유지 용량이 어쨌든 5cc/h를 만든다고 했을 때 우리는 1대 5를 믹스를 해서 5cc/h로 만들 거다라는 거를 이제 또 생각을 해 놓으세요. 그래서 믹스폼을 이제 계산을 할 거예요.
믹스폼을 어떻게 계산을 하냐? 이거는 이거예요. 이제 우리가 아까 처음에 1번에서 두앰플이 필요하다고는 얘기를 했죠. 그럼 두앰플에다가 우리가 NS, 쉽게 말해서 물을 몇 cc를 믹스할 건지 우리가 아직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구하는 거를 믹스폼을 통해서 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바로 비례식을 세워서 계산을 하면 돼요. 그래서 두앰플이 밀리그램으로 하면은 몇 밀리예요? 30mg이죠. 30mg 대 NS 몇 cc, 이거를 통상적으로 X 구하려고 하는 값 X라고 했을 때 1대5로 믹스할 거죠. 아까 5cc/H를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1대5 이렇게 해서 믹스를 하는 거예요. 이제 비례식이 세워졌으면 계산을 할 수 있죠. 요거랑 곱해서 계산을 하죠. 그럼 뭐예요? X는 150이 나오죠. cc. 그럼 우리는 이제 이걸 다 구했어요. 우리는 미다졸람을 두앰플을 섞어서, 미다졸람 30ml가 아까 두앰플이었죠? 그러니까 두앰플을 써서 NS 150에 믹스를 해서 5cc/H로 주입을 할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점은 뭐냐? 진짜 NS 150에 믹스를 할 거냐? 아니에요. 왜냐? 아까 미다 15ml가 3cc면은 30ml에는 몇 cc가 들어가요? 곱하기 2를 하면 6cc죠. 그러면은 이 6cc를 150 안에 포함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럼 150 빼기 6을 하면은 144가 되죠. 그러면 NS는 144cc를 믹스를 하는 거예요. 그 안에 미다의 6cc가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토탈 용량은 150cc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NS 150이 아니라 144cc의 믹스를 하면 토탈 볼륨이 150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믹스를 하면 5cc/H로 주입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아까 우리가 24시간 가는 거 중요하다고 했죠. 그러니까 계산을 이렇게 차근차근 하면 좋은 게 뭐냐면 다시 돌아가서 이게 24시간이 가는지 확인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는 처음부터 이게 24시간이 가는 용량을 생각해서 계산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차원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5cc/H면은 이제 24시간 가면은 몇 cc예요? 곱하기 24를 하면 120cc죠. 근데 우리는 지금 그 토탈 볼륨이 몇 cc예요? 150cc죠. 120이 필요한데 우리는 150을 만들었으니까 충분하죠. 근데 또 실제 임상에서 생각을 해야 될 포인트가 뭐냐면 이거는 우리가 백만 연결하는 게 아니죠. 사실 스웩과 라인은 함께죠. 근데 이 라인에 또 몇 cc 정도가 포함이 되냐? 라인의 에어를 빼기 위해서 우리는 통상적으로 한 20에서 25cc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대략적으로 25cc를 더하면은 145cc가 되죠. 근데 라인의 에어를 통과시키고 나서도 어쨌든 만든 게 지금 필요한 용액보다 훨씬 더 많은 거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 24시간을 생각을 했을 때 라인을 생각을 한다는 생각으로 완전 딱 맞춰서 24mm로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뭐 30mm 뭐 이 정도로 생각을 해서 계산을 하면은 라인까지 여유롭게 만들 수 있는 거죠. 여유롭게. 그렇게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밀리그램 퍼 아워, 두 번째 마이크로 퍼 케이지 퍼 민, 그 둘 중에서 지금 우리는 첫 번째로 밀리그램 퍼 아워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봤어요. 두 번째 영상에서는 이제 마이크로 퍼 케이지 퍼 민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